반갑습니다. 예, 국제경제학 8회로 진행하는데요. 금방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조금 밀리네, 밀린 상태로 끝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습을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삼았던 책을 읽어오는 겁니다. 삼순환 와서 뭐 새로운 걸 공부하겠다, 뭐 조금 더 해야 되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1순환 때 하셨던 내용에서 이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순환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복습해 오는 것이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교과서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 같은 것들 좀 봐오시면 모의고사 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시험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것처럼 원칙이 예습 위주입니다. 근데 제가 원칙이 예습 위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출제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챕터가 시험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국제경제학이 그게 이제 가장 심합니다. 모든 챕터가 이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챕터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제 교재 기준으로 하면은 파트 7이라고 돼 있는, 여러분 먼델 프레이밍이 나오고 이제 DDAA 모형 나오는 부분 있죠. 이제 금융론 가서 이제 국제 경제 일반 균형이 만들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가 압도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무역론, 금융론은 비슷한데 금융론 안에서는 그 파트가 이제 압도적으로 시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많이 나오거나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습형으로 몇 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매일 3종이 나갑니다. 매일 3종이 나가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논점 리스트예요. 논점 리스트라는 게 강의를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기본 강의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추록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앞에 재정학할 때는 추록을 그냥 책 한 권으로 내드렸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번거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학생들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추록 자료는 추록 자료대로 따로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쓰는 모의고사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챕터별로 그걸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책으로 드렸더니만 파트 시작하는 페이지가 꼭 이쪽 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자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매일 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초록 자료는 매일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날 시험은 뭐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뭐 쓸 수 있을 정도에서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져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재경직 학생들하고 통상직 학생들하고 섞여 있을 건데, 통상직 학생들은 힘을 좀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통상직에 국제경제학의 시험이 있다는 건요, 너희들은 이미 경제학은 다 마스터한 학생들이니 그 위에 국제경제학을 시험을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국제경제학만 하시는 분들이 경제학이 그렇게까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시험을 보시면 이게 국제경제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만 해가지고는 답을 못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뭐 더 공부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통해서 조금 보충을 하시도록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무역론, 그 다음에 금융론 가는데, 들어가면서 먼저 이제 무역론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한번 해보죠. 무역론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14장부터 이제 무역론이거든요. 김인중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하면 14장부터 무역론인데, 무역론은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무역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대로 하면, 무역은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무역은 가진 게 서로 다르거나 원하는 게 서로 다르면 무역이 이루어져요. 무역의 가장 쉬운 형태는 서로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무역이 뭔가 하면 그냥 달라서 생기는 문제. 좀 어이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무역은 뭔가 하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네가 가진 게 다르고 내가 가진 게 다르고 서로 원하는 게 다르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무역은 크게 나누면 달라서 생기는 무역과 같아도 생기는 무역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같아도 생기는 무역.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을 뭐라고 해요? 산업 간 무역이라고 합니다. 비교 우위에 근거 있는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비교 우위에 근거하는 무역, 즉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 산업 간 무역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나 나나 같은데 똑같이 과일 생산 잘하는 국가인데 이것입니까? 같아도 무역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이렇습니다. 산업 내 무역은 같아도 생기는 무역이기 때문에 정의상 비교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오케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산업 간 무역에서는 비교우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르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크게 공급이 다르거나 수요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우세커 그 다음에 테일러 이런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 간 수요 패턴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국가 간 차이는 주로 공급의 차이에서 비롯하는데 그럼 이제 국가 간 수요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선호라고 하고 국가 간 차이는 주로 공급에서 비롯하는데 그럼 공급을 차이 내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기술, 자원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공급 능력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업 간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며 됐습니까? 다르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기술이 달라서 생기는 무역, 자원이 달라서 생기는 무역, 선호가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 있는데 이해가십니까? 선호는 국가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면 주로 기술과 자원인데 이해가십니까? 이 기술 측면을 강조한 모형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카르도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원의 차이를 강조한 모형이 헥시어 오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달라서 생기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인 줄 알았더니만 됐습니까? 알고 보니 같아도 생기는 무역 이것도 굉장히 많더라 라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같아도 생기는 무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두 국가가 서로 같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한쪽씩 가지는 게 나을 수 있다. 해서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똑같이 과일 부분에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생산하는 과일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자동차 소고기만큼 다르진 않지만 소고기끼리 서로 다를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은 소고기 자기들 서로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품 차별화. 한우도 다르다고 우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이고 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 무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딘가 하면 14에서 17장까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18장 나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4에서 18장까지는 무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품이 이동하는 것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술이 다르고 자원이 다르면 상품이 이동 안 하고 다른 방식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9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9장에 가면은 기술이 다르고 자원이 다르고 선호가 다른 이런 요인들에 대해 가지고 상품이 이동하지 않고 뭐가 이동하는 방법이 있냐면 자원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원이 이동하는 방법. 노동이나 자본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노동이나 자본이 이동하는 것을 그 다음에 다루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실제로는 노동하고 자본이 이동하는 건 차선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노동하고 자본은 옮기면 말 안 통하죠. 가는 동안 멀미해야 되죠.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최선의 방법은 상품이 이동하는 것인데 상품의 이동이 해결을 못 해주면 자원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됐습니까? 가면 갈수록 또 늘어나는 방법이 국가 간의 규제가 있고 이동할 수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자기가 위치한 자리를 옮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낮은 나라로 또는 자기가 판매할 시장의 규제를 적게 받는 곳으로 이렇게 스스로 옮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9장에 가면은 자원의 이동과 다국적 기업 이론을 배웁니다. 오케이?